안녕하세요, 변두 매니저입니다. 지난주부터 저PBR 종목들이 정말 말 그대로 폭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주사, 은행, 보험, 증권, 유통, 그리고 유틸리티까지 정말 엄청난데요. 이번 달에 정부가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저PBR 종목들이 일본처럼 멀티플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지금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정책이 발표되면서 조정을 받을지 이슈가 이제 다 마무리됐으니까, 아니면 일본처럼 정말 대세 상승의 시작일지에 대해서 한번 다양한 차트를 보면서 생각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정신없고 힘 빠지게 했었던 2024년 1월이 끝났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역시나 이렇게 주요 국가별 지수 수익률을 쭉 보니까 더 황당한 상황이더군요. 올해 1월에 최고 수익률을 보인 국가는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 증시 상승에 대한 거는 최근 영상에서도 공유드린 것처럼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 효과랑 개인 투자자들의 세금 혜택이 확대시킨 NISA 영향이 큽니다. 반면 한국도 뒤늦게 일본을 따라서 이번 2월 달에 정책을 발표한다라고 하면서 1월 말부터 반등세를 보이면서 부진한 수익률을 축소시키긴 했지만 너무 많이 빠진 탓에 그 격차를 줄이는 데는 좀 부족했습니다. 1월 꼴찌는 홍콩 H 지수입니다. 홍콩 H 지수 하락에는 물론 중국의 부진한 경기 영향이 크겠지만 한국인들의 대규모로 투자한 ELS 상품 만기가 올 상반기에 몰려 있어서 그 파생 상품의 잭팟을 먹고자 하는 전 세계 투기꾼들이 지금 쏠리고 있으면서 가장 부진한 성과를 보이고 있죠. 한국인들이 홍콩 H 증시에 ELS에 투자한 잔액이 지금 19조 원이 넘고 올 상반기에만 특히 월별로 보면 2월부터 4월까지 총 6조 원이 넘는 금액이 만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아마 글로벌 파생 투기꾼들은 홍콩 증시가 ELS 녹인 기준인 6,000포인트 이하를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파생 상품 시장이 현물 시장을 흔드는 wag the dog이라는 현상이 올 1분기까지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시아 내에서 파생 상품의 거래량이 가장 또 높고 또 중국 증시와 상관관계가 높은 한국 증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특히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예정되어 있는 3월 만기까지는 말이죠. 보면 3월에 많은 이벤트가 있습니다. 3월 FOMC도 있고요. 2024년 첫 선물 옵션 동시 만기도 있고요. 홍콩 ELS 대규모 록인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파생 포지션에 따라서 현물 시장이 마구 흔들리죠. 국내 기관 투자자들은 힘도 없고 본인들의 수익률 관리에 신경 쓰느라 오히려 한국을 지금 매도하고 있으니까 답답한 정부가 이번에 나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본 증시는 올 1월에 수익률도 좋았지만 본격적으로 증시가 상승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2023년도 3월 달서부터인데요. 그 전에는 2년간 사실 지겨운 흘러내리는 박스권 장세였습니다. 3월부터 일본 증시가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한 이유는 바로 정부가 주도한 증시 부양 정책 때문인데요. 일본 증시가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기가 바로 3월 달부터인데 일본 정부는 1월 말에 저PBR 기업들에 대해서 자본 효율성 개선 방안을 제출하도록 요구를 했고, 그 이외에 지배구조 개선과 IR 활동을 확대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3월 31일에는 상장된 3,300개 회사에게 저평가 요인을 분석을 하고 어떻게 하면 저평가를 개선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개선 방안을 요구를 했는데, 이건 매년 최소 한 번 이상 기업이 작성해서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3월 달서부터는 증시가 올랐는데, 이때 주요 수급 주체를 확인해 보면 바로 외국인이었다는 겁니다. 외국인은 3월 달까지 방향성 없이 매도를 하다가 3월 31일에 정부의 강한 정책 의지를 확인한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일본 증시를 순매수하면서 증시를 끌어올렸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정부도 이번 달인 2월 달에 발표한다라는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도입한 정책과 비슷한 것을 발표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을 보면 정말 일본이랑 비슷합니다. 먼저 기업 가치, 그러니까 PBR과 ROE가 저평가된 이유에 대해서 기업이 분석을 하고 기업 가치를 올릴 대응 전략을 발표해야 하고요. 그리고 정부 정책의 방향대로 잘 따라오는 우수기업만으로 만들어진 ETF를 만들어서 이런 기업들한테 자금이 계속 더 쏠리게 한다라는 겁니다. 일본을 보게 되면 PBR이 1배 미만인 기업의 경우 60% 이상의 기업들이 정부의 정책 방향대로 기업가치 제고 정책을 공시를 했고, 또 대기업일수록 정책을 잘 따라왔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금이 대형주 중심으로 쏠렸고 전체 증시가 더 오르는 데 기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에서도 보면 PBR이 1배 미만인 기업 비율이 67%를 넘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코스피에는 사양산업에 속해 있어서 성장성이 낮거나 또 지배구조가 복잡하거나 아니면 대주주들이 주주환원을 제대로 하지 않는 기업들이 넘쳐나고 있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발표한다는 정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세부 내용을 확인해야 할 것 같긴 하지만, 일단 일본 증시에서 좋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발표한 만큼만 해준다면 외국인들은 코스피를 더 매수하면서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번 달에 발표를 앞두고 지난주서부터 PBR이 낮은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보면 2월 달에 발표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이슈가 이제 소멸될 수도 있겠지만, 이번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시킨 데는 정말 진심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2월에 발표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정책의 영향력은 가장 크긴 하겠지만, 그 이외에도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까지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데 노력을 많이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표를 보면 이사의 책임 강화서부터 시작해서 IR 강화, 비상장법인 물적 분할에 대한 주식 매수청권 부여하고, 배당 절차를 개선하고, 불법 공매도도 처벌을 강화한다라는 거, 이런 걸 쭉 보게 되면 올해 내내 각 정부 부처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영향력이 가장 크긴 하겠지만, 그 이후에도 크고 작은 정책들이 계속 발표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은 주주환원과 기업 가치 증대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주주 가치라는 것이 당장 몇 개월 만에 바뀌는 것은 아니죠. ROE 같은 경우에도 연간 실적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기업이 어떻게 ROE를 개선시키겠다라고 발표를 하더라도 그 결과를 확인하려면 1년이 지나야 되는 거죠.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ROE는 2023년도 정책 발표 후에 오히려 ROE는 빠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왼쪽 차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PBR은 먼저 상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먼저 움직였다는 거죠. 한국도 이번 달에 정책을 발표를 하고, 기업들이 기업가치 재고 방법을 공유를 함께 하면서 주가가 먼저 리레이팅이 되길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노잼 주식의 대표인 은행과 금융주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저PBR 종목들이 많은 금융, 지주사, 유통, 유틸리티 업체들의 주가가 좋은데, 일본의 경우에는 정책이 발표나고 난 후에 은행들이 1년 만에 지금 40에서 60% 이상 올랐습니다. 한국 은행을 포함해서 지주사, 유통주, 그리고 유틸리티 회사들을 보면요, 최근에 주가가 올라왔어도 PBR이 아직도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올해 내내 개별 회사별로 실적의 방향성, 그리고 그 회사들이 어떻게 주주 환원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도움이 될 겁니다. 주요 산업이랑 종목별 자세한 분석 영상은 영상 설명에 추가드린 영상 링크를 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긍정적인 변화가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지속돼서 코스피도 디스카운트가 아닌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것을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